자, 우리 아까 14번까지 했었나요? 자, 15번부터는 이제 행정 입법. 뭐지? 15번 틀린 거 오라 그랬네. 이거 1번 집은 아까 나왔던 건데, 그죠? 응? 무슨 단어 키워야 돼요?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이 없는데, 그죠? 첫째 끝에 부령에서 멋대로 변경해서 규정. 결론은 뭐야? 국민에게 효력 없는 법이다. 응? 그 다음에 2번 핵심 단어. 원래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어야 유효인 법인데, 그지? 위임 근거도 없이 만들어놔서 무효인 법이었다. 근데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부여됐대. 그러면 중요한 단어. 여기 지금 읽은 데까지는 안 바꿔. 항상 어디만?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지? 그때부터 유효. 이런 거 이제 문장 만드는 게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러면 소급하여 때문에 틀렸고, 또 여전히 무효다. 또 이렇게 내기도 해. 여전히 무효다도 틀리고. 그지? 그 위임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유효.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제정 여부. 그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자.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놨다. 근데 법이 잘못 만들어진 법이다 라고 해서 그 법을 바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유는 뭐야? 그 추상적인 법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움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지? 반대로 또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고 있다. 즉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 부작위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똑같이 뭐야?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움에 어떤 변동이 바로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응? 뭐가 있어야 돼? 집행행위가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움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 놓은 거 바로 그 법 자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입법 부작위를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응? 그래서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건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응?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야. 맞고 4번. 자, 첫째 줄에 행정처분이 즉 집행조치가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 다른 말로 바꾸면 행정규칙에 위배된 거야. 근데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법의 효력을 갖는 거지. 그럼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돼? 말하자면 상급기관의 지침을 안 따르게 돼서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배됐다라고 한다면 그 행정규칙이 위배됐다는 이유만 갖고는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응? 위법하게 된다가 X지 다만 징계 사유가 될 뿐이야. 그런데 어떤 때 행정규칙을 위반한 게 예외적으로 위법으로 될 수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행정규칙 만들어서 계속 되풀이 시행, 관행이 이룩됐잖아. 그런데 이걸 불평등하게 적용을 한다든지 신뢰보원칙에 어긋나게 조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평등원칙 위반이네, 또 신뢰보원칙 위반이네, 더 나아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네 해서 그때는 위법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행정규칙을 불평등, 신뢰보호에 어긋나게 적용했을 때는 그래서 국민은 뭐라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냐면 행정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거야. 행정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위법이다. 신뢰보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지. 행정규칙 위반만 갖고는 위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래서 위법하게 된다. 이게 4번이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16번은 또 틀린 거 고르라 그랬지? 자, 1번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대통령령 만들 때는 좀 더 대통령령에는 법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니까
요거는 좀 절차를 좀 엄격하게 하죠. 만드는 거를.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잘 안 되면 간혹 대통령령 내용까지 문제 내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 밑에 부령의 내용까지는 시험 문제는 안 내지, 그지? 대통령령은 중요해서 법제처 심사 하나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치게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총리령 만들 때하고 부령 만들 때는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지 국무회의 심의까지는 안 거쳐도 된다. 그래서 1번 그 내용이라서 문제가 없고, 2번은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나왔어, 그지? 그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자 행정위원이 상위법으로부터 수권이 있어, 권한을 부여됐어, 그지? 전제 조건이 뭐야? 상위법부터 수권. 그래서 상위법에 보충할 내용을 상위법의 보충적인 내용을 담아놨어.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범위 내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거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 효력하는 법이 된다. 그지?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야. 만들어 놓기는 고시 훈령 같은 거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2번은 그지?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뭐라 했어? 두 번째 줄에 대외적 구속력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어느 때에 신청하냐면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 자체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법 자체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이 법을 헌법재판소에 이제 기본권 침해한 법이라고 해서 구제 신청이 가능해. 응?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묻는 거, 그 옆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량권 행사의 주축이 되는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그지? 그거로 뭐야? 평등원칙에 어긋나게, 신뢰원칙에 어긋나게 따라 이제 이렇게 되면 하면 안 되는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이 되고 갖게 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알고 있지? 그 두 가지 다 이럴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또 나왔다. 15번에 1번 질문하고 똑같이, 그치? 상위법의 위임도 안 받고 상위법이 정한 사항을 부령해서 멋대로 변경해 규정하면 그건 뭐야? 무효입니다. 무효라서 국민하고의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내부적 효력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야? 국민의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라 했죠. 없다. 응?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앞에 거에 뭐 댐 건설 이거는 그 사건과 관련된 그 구체적 사건 얘기한 거고 핵심은 두째 줄이지. 응? 법령의 제정 여부. 응? 그거 아까 입법 부작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댐 목적 건설 관련해서 그 판결이 나온 거야.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판결이 나온 거거든. 응?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둘째 끝에 법령의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 행정소송인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응? 응.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 단어. 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17번을 보면 행정입법 중에 행정규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자, 1번은 좀 예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나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그죠? 그러면 법의 시행규칙 부령으로 만들어놨지? 응? 그리고 뭘 정해놨대? 첫째 줄 끝에 사업계획 변경하는 어떤 기준. 그러니까 이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야. 사업계획 변경하는 기준 같은 거. 응? 그러면 부령의 형식으로 내용은 이런 처분하는 기준 정해놨어. 그럼 원래는 뭐로 봐? 대법원이 행정규칙으로 보잖아. 국민하고 효력 없는 법. 응? 근데 이건 예외라. 이건 예외로 생각해. 딱 하나. 그래서 요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외로 따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행규칙,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은 대법원 판례는 대조 구속력이 없는 조직 내부법,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 하나만 예외다. 응? 그래서 이렇게 보는 그거는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만은 예외다. 그 다음에 2번 첫째 줄 위법한 행정규칙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만들어놓은 행정규칙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다. 맞습니다. 무효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응? 그러면 이런 위법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야. 행정규칙 위반했다고 위법되는 거 아니거든. 다만 위법한 행정규칙은 안 따랐다 해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응?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응? 다른 말 적법한 행정규칙이 안 따랐을 때는 징계 사유는 되지. 위법이 안 되는 건 똑같고,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아까 법률에서 국회가 법률에서 이제 뭘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고시 등으로 정한다, 그죠? 그럼 고시 등으로 정하라고 위임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거에만 그쳐야 된다. 전문 기술적인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 이런 거 정도나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국회가 위임해야지. 진짜 그 국민의 권리 운영안에서 내용적으로 중대한 거 이런 거 위임한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라 이런 식으로 위임해야 될 거예요. 자, 한번 문제 없고 다 판례 문구죠. 4번이 답인데 4번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 첫째 끝에 뭐 있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대요. 그럼 끝난 거야.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든 건 그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위임 범위를 벗어냈대. 뭐 위임 범위를 벗어났네,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이 될 수가 없지. 응? 그래서 대외적 구성은 인정된다. X. 응? 그 인정될 수 없어. 그 다음에 18번은 아예 입법 부작위를 물어봤죠? 그러면 1번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뭐 대통령령 만들어야 한다. 시행명령 여기 뭐야? 시행명령은 보통 다른 말로 하면 집행명령을 가리키는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에게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의무로 정해놓은 규정은 없어. 응? 우리 헌법 규정을 봐도 헌법 75조에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제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총리나 각부 장관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또 법률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총리령 부령을 만들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지. 만들어야 한다. 의무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 하지만 2번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상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하에서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법률 체계를 보면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더 우위 있잖아. 그치? 그럼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서 뭐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했잖아. 그럼 만들어야지. 하위법. 그죠? 그런 논리란 말이야. 그래서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고 상권분립 원칙상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고 상위법인 법률에서 뭐뭐 정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위임을 했거나 아니면은 상위법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명령을 만들어냈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들은 얘기처럼 우리 이재명 씨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생활지원금 주자. 그래서 야당이 법률로 통과시켰어, 그렇지? 근데 실제 전 국민에게 지급되려면 대통령령으로
그걸 구체적인 걸 절차, 뭐 방법 이런 걸 정해야 이제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안 만들어 절차와 방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일선에서 집행을 못해. 그럼 법률에서는 국민한테 주라고 해놓고 그 주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뭐는 절차는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안 정해놓으면 지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가 되잖아, 행정부가. 그럼 이제 그 충돌이 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것처럼 상위 법률을 집행하는 세부적인 절차 방식을 정한 집행령이 만들어져야 이 법률이 실현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의 집행명령을 안 만들어. 이런 경우,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나 그런 법률이 만들어서 나 곧 25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집행명령을 안 만들어갖고 못 받고 있어. 그러면 나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왜 법 만들 의무를 이행 안 하느냐, 그지? 입법 부작위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뭐야? 그거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이거로 안 된다, 그지?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이거를 대통령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아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국가배상의 요건 충돌되면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국민의 무슨 기본권 직접 침해됐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계속 그 소송 얘기를 먹어보란 말이야.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2번 지문. 그래서 우리나라 1번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 이런 헌법 해석상 어떻게 돼? 행정권이 행정입법을 만드는 등 법을 제정하고 해야 되려면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의무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통해서 행정기관에게 법 제정 의무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은 왜 틀렸을까?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드는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정기관에게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돼야 됩니다. 행정기관에게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고, 의무가 없는데 안 만든다고 위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의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법률을 집행하는데 구체적인 집행하는 방법 절차 이런 거 안 정해놔도 그 법률만으로 충분히 집행되고도 남는다면 굳이 행정기관에게 집행명령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가 틀렸지. 행정기관에게 법을 만들 의무, 자기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것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일 필요는 없다. 이게 틀린 거야. 필요는 없다. 아니 법률을 집행하는데 집행명령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 때 행정기관에게 그 집행명령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법률의 집행에 필수 불가하지 않다면 굳이 집행명령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럴 때는 안 만들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야 된다. 필요는 없다. X가 됐죠. 그리고 이제 4번 질문은 또 그거 냈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만으로는 국민의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소송을 한다면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텐데 첫째, 부작위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을 가져오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니까 19번 행정규칙 물어봤어. 그지? 자, 우리 지문 중에 2번을 먼저 보면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민하고서의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한 게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불평등하게 적용했다든지 신뢰보호에 어긋나겠다든지 자기구성원칙이 위반되는 경우는 그걸 이유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은
4번도 지금까지 한 거잖아. 응? 행정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상위법에 어긋난데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이 있을 수 없어요. 상위법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이라면 그는 무효야. 그죠? 무효니까 그는 국민한테도 효력이 없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거다. 무효란 얘기입니다. 무효. 응? 그래서 2번, 4번은 우리가 앞에 문제를 통해서 다 나온 거야. 그치? 그럼 1번, 3번인데, 자, 1번은 여기 행정기본법에서 이렇게 써놨어. 행정기본법에서 용어 정의.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행정기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법령이라 하면 이러이러한 법을 법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는 거야. 그 법령에는 동그라미 1번에, 응? 당연히 뭐 있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응? 뭐 이런 거 다 앞에 언급하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또 뭐 여기 써 있듯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인데 이런 명칭으로 정해놨는데 뭐야? 서직에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놓은 거 있지?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것도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된다. 왜냐면 이 법령은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을 지칭하는 거거든. 또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으로 포함시키잖아. 그래서 1번이 틀리면 해당하지 않다가 거기에 법령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명시된 거예요. 응?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된다. 응? 그래서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봐.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해도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하면 결론은 뭐야? 는 처분으로 인정해 준다. 소송할 수 있도록. 떠오르는 단어 뭐지?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아니지만 내리는 조치, 불문 경고 조치. 생각나지? 불문 경고 조치라는 거. 징계는 이게 징계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했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징계까지는 안 하겠다. 응? 하고 이제 경고하고 끝내는 거야. 근데 이 행정 규칙에 해당하는 어떤 조직 내부의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이렇게 징계는 아닌 경고만 받아도 그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가 되고 이 공무원 나중에 뭐 표창받을 뭐 일을 잘해도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 경고받은 전력자라 해서 표창 대상에서 제외. 응? 그 다음에 뭐야? 또 과거에 표창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제 그 있어도 이 경고를 또 받은 자는 나중에 이제 뭘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과거에 표창받은 전력이 있다 하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이 인사기록카드에 경고받은 거로 돼 있으면 그것도 제외되는 거야. 감경 대상에서 제외. 감경 사유로 쓸 수 없도록 해서. 이게 결국 여기 상대방 이제 공무원에게 뭐해?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뭐야?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야. 그 인사관리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그렇다면 이거는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거야. 그래서 3번 집은 이게 구체적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시험 많이 쓰인 사례가 불문 경고 조치다. 응? 불문 경고 조치. 네. 불문 경고 조치. 처분성 인정.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20번은 자,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만든 법 소송으로 다투고 응? 하는 문제 그거 다루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일단 이미 지금 여러 차례 했지만 추상적인 법은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응? 그러나 여러분들 1번에서 말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란 말 무슨 말이야? 이거는
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야. 그 법을 집행한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위법이다 하면서 그 왜 위법이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잘못된 법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소송하는 거.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싸우면서 처분의 그 재판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 그러면 법원은 처분이 위법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한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데 그게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부르는 방식이다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 추상적 법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해서 이거 무효로 판결해달라 이런 거는 소송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허용 안 해. 그지? 구체적 규범 통제만 허용해. 그래서 대통령령이든 응?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중앙선관위 규칙이든 다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만 얘기했지만 하여튼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중앙선관위 규칙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하고 희롱받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령도 법규명령은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은 그런데 이거는 처분적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앞에 붙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적인 건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 처분과 마찬가지로 다룰 수 있다. 응? 이거는 일반적인 추상적 법하고 다른 거야. 뭐가 필요 없는 거야? 공무원의 집행행위가 따로 필요 없어. 공무원의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그 법에 적혀진 내용 자체만으로도 직접 국민의 권리움에 변동을 주는 거야. 그런 법을 처분의 성격을 갖는 법이라고. 처분의 성격을 갖는 법은 처분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되잖아. 그리고 처분적 법규면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은 소송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대통령령인데 처분적 성질을 갖는 건 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있고 또 하위법으로 내려와서 조례하면 떠오르는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 그지? 조례도 집행행위 필요 없이 바로 주민의 권리임에 직접 운동을 가져온다면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고 바로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응? 그래서 그런 건 처분적 조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번 맞고 3번은 야 우리 거기도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으로 할 때 대법원만 그 법이 문제가 있나 심사할 수 있나? 아니다. 각급 법원, 지방법원도 고등법원도 다 어떤 처분이 위법인가 가려달라 재판 들어오면서 그 처분에 근거법 문제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법 심사할 수 있다고. 각급 법원도 다. 다만 우리 보면 행정소송법에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이렇게 써 있지. 구체적 규범 통제에서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이렇게 돼 있지. 대법원만 심사한다는 말 아니잖아. 각급 법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다.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했던 거. 그냥 행정입법의 부작위. 그죠? 소송 대상 안 된다. 여러 번 나왔죠? 응? 그래서 된다 그래서 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1회보다는 다 더 맞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졌어. 응? 희한하게 내 기준하고 너무 달라. 응? 3회는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오늘은 그냥 여기 2회까지만 합시다. 시간상 3회하고 4회까지 있지. 3, 4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고 먼저 풀어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따로 문제 푸는 시간은 안 가지고 바로 해설할게요. 응?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다 합본을 해주실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이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한 거 보니까 해서 다음 뒤에 것까지 다 합본을 해서 아마 이렇게 묶고 해.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풀 수 문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가 또 까지만 또 빨리 끝내는 이유는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저녁 식사 모임이 있어. 6시에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저 지방에 갔다가 이게 일찍 안 올라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 있어. 눈치를 봐야 돼. 응? 빨리 와서 애하고 같이 좀 놀아주지. 응? 혼자만 논다고. 뭐 어제 밤에 나 11시 반 돼서 왔는데, 밤 11시 반 돼서 왔는데, 아니, 삐져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놀아주려고. 그래서. 근데 다 큰 휴가 또 남자가 뭐하고 걔는 별로 노는 것도 안 좋아해. 혼자 게임이나 들게 하고 있고. 뭐하고 놀아주란 거야, 도대체. 웃겨서. 네. 자, 하여튼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 틀린 거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3회, 4회도 개인적으로 시간 딱 맞춰서 풀어보고, 책 보고 또 풀지 말고, 네? 풀어보고, 못 푸는구나. 아니지. 월요일 날 받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내고 가서, 월요일 날부터 원장님한테 빨리 해주세요. 이거 빨리 풀어야 돼요. 응? 이거 뭐 풀어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해, 그럼 빨리 해줄 거야. 응? 그렇죠? 응.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